안녕하세요. 당진의 소식을 신통하게 알려주는 신통방통 당진통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4시간 낮이든 새벽이든 사고가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분들인데요.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도 거침없이 들어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님들을 모셨습니다. 화재만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 달려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당진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소방서 119 구조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원 소방교 이광섭입니다. 제가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소방관님, 그냥 소방교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직함이라서 제가 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아, 님이요? 이광선님 뭐 이렇게 해서 네. 소방관님. 지금 현재 소방관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19년 1월에 임용해서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당진으로? 네, 처음에 당진 발령받아서 당진에서 근무하다가요. 네. 잠시 뭐 천안도 갔다가 다시 당진으로 와서 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도 다녀오셨다가 당진으로 오셨잖아요. 좀 네. 당진의 특징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당진의 지리적 특성상 이런 바다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천안과는 별개로 뭐 순환 사고도 일어나고 있고 네. 예, 좀 그런 차이점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5년이 됐는데 5년을 좀 돌아보면 좀 어떠세요? 지금 돌아보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갔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아무래도 저도 당진에 와서 뭐 결혼도 하고 언제 하셨어요? 예, 결혼은 2년 전에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좋은 일도 곧 아이 아빠도 되고 해서 언제 태어나신다요? 다다음 달에 어머, 네, 그럼 1월. 네, 11월 예정이어서 네. 아무래도 이 당진이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많은 걸 주어서 좀 고향 같죠 이제. 튼튼한 아빠야. 이제 오늘로써 우리 튼튼이 만나기까지 예정일이 63일 남았는데 아빠랑 엄마는 지금 우리 튼튼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단다. 너 몸만 오면 돼. 우리 튼튼이 아빠 엄마 만나면은 행복하게 해줄게. 오늘도 아빠는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우리 꼭 빨리 만나자. 사랑해. 현재 그럼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구조대원으로서 네. 각종 생활안전 출동은 물론이고요. 뭐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산악사고, 순환사고 등 이런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최우선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사고 대응을 하기 위한 저희 구조대원들은 훈련을 매일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매일 한다는 거는 어떤 훈련을 좀 하는 거예요? 저희 일과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출동 외에는 그러한 시간을 뭐 허투루 쓰지 않고 뭐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마인드로 늘 이제 훈련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출동 나가는 사고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을철에는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가을철에는 날씨가 선선해짐에 네. 따라서 등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산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제 조난사고라든지 아니면 실족사고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뱀 물림이나 이제 벌의 쏘임 등 그러한 안전사고들도 예,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진은 높은 산이라고 해도 아미산이잖아요. 네. 그래도 좀 사고가 일어나나요? 아무래도 뭐 높은 산에 비해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예, 그래도 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네. 건데 이렇게 산에서 만약에 사고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시는? 우선은 각 아미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헬기를 착륙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 이제 저희 구조대원들 같은 경우 우선은 그 조난을 당했을 그 위치를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면서 같이 이제 충남 이제 항공대라고 해가지고 헬기 이송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는 같이 불러가지고서는 그 지점까지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헬기를 띄워가지고 병원을 이송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예방에 노력해야 될까요? 너무 무리하게 산행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체력 수준에 맞는 산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동절기로 갈수록 해가 금방 지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산행을 하실 경우에는 간식이라든지 물 등 얇은 약간 옷가지 등을 좀 같이 챙겨 가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컨디션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런 산에서 일어났던 사고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실제로 출동한 것 중에서? 실제로 정말 한 2주 전쯤인가? 네, 예, 얼마 안 되는. 2주 전쯤에 여기 아미산에서 네. 길을 잃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네. 이제 아미산에 등산을 하셨는데 이제 지역은 저기 순성 쪽에서 저희가 찾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금방 해가 지고 하다 보니까 그 등산하시는 분들도 방향을 잃고 또 랜턴도 소지를 안 하셔가지고 네. 예,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제 그 어디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럼 어디? 그 등산을 하시다 보면 그 등산로에 이제 그 산악 위치 네. 표시판이라고 그 국가지정 번호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난자한테 그 번호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이게 네, 멀지 네. 않은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거네요. 네. 근데 이렇게 수칙을 지켰다고 해도 그래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제가 사고를 당했다. 우선 그 등산로에 그 119 구급함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혹시나 가벼운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런 구급함을 통해서 외상 처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국가지정 번호를 확인하셔가지고 119에 신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민들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소방서에서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이제 추락이나 안전사고 다발 지역에 난간이나 이런 데크 등 안전시설물을 지금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조대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산악 그 사고 대비해서 대응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늘 매일같이 훈련을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 중은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비슷하게 훈련을 하기도 하나요? 아무래도 산악사고가 일어나다 보면 등산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곳에서 일어나면 저희가 그 들것을 들고 가가지고서는 인도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사로나 그러니까 일반 등산로가 아닌 뭐 이제 수렵 그러니까 채취하고 이러신 분들은 보통 등산로가 아니라 거의 뭐 그렇죠. 외지에서 네.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뭐 로프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테크니컬하게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출동을 나갔다 오면 저희 대원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출동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잘했고 무엇이 좀 미흡했는지 피드백도 서로 하면서 다시 한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근무 때 훈련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님이 좀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훈련도 있으신가요? 이 훈련 딱 있다고 하면은 막 출근하기 싫고 이럴 때도 있나요?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생명을 구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가을철에는 특히 요즘에 이제 가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단풍놀이도 좋지만 또 추석을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네. 시기가 오는데 추석 때는 또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또 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있나요? 네, 추석 전에는 보통 벌초 많이 하시잖아요. 벌초를 하시다 보면 이제 예초기를 사용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초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산소들이 산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에 쏘인다든지 뱀에 물린다든지 그러한 안전사고들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초기 사고라는 건 좀 어떤 좀 사고인가요? 예초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남성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벌초를 하시기 전에 음주를 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주는 절대 삼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 그냥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안면 보호대라든지 무릎 보호대 등 개인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시고 또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 팔이라든지 긴 옷, 긴 바지, 또 장갑 이런 안전화 등 그런 장비를 철저히 착용하셔야지 돌이나 나뭇가지가 이렇게 튀는데 이제 제 신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예초기를 돌리다 보면은 돌이나 나뭇가지가 갑자기 얼굴이나 팔이나 네. 몸으로 튀기도. 그럼 그게 실제로 크게 다치나요? 이걸로 인해서?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예초기 날에 의해서 돌 같은 게 파편들이 많이 튀잖아요. 네. 그렇게 파편이 눈에 튀면은 비비지 마시고
즉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덧붙여서 만약 날로 인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압박붕대나 손으로 그 지혈 부위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소방관님은 처음에 출동했을 때 좀 기억나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첫 출동이 어떤 출동이었어요? 기억에 남았던 첫 출동이 저는 이제 화재 현장이었는데요. 아파트에서 이제 화재가 났고 저희는 이제 출동을 하면서 계속 지령을 받았을 때는 안에 이제 요구조자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현장 도착해가지고 직접 건물 안에 들어가서 요구조자를 이렇게 꺼내왔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출동. 그럼 또 첫 출동 외에도 또 기억에 또 많이 남는, 오래 남는, 잊을 수 없는 게 있나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뭐 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면은 제 스스로가 PTSD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떨쳐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PTSD 이제 이런 좀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이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현장은 좀 어때요? 다른 동료님들이나. 진짜 현장은 말 그대로 정말 실전이죠. 이거는 훈련과는 다른 진짜 실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저희 대원들끼리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대원들 서로가 서로를 믿고서는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늘 동료애도 그렇고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초기 사고에서 좀 넘어갔는데 예초기 사고만큼이나 벌쏘임으로 인한 사고도 이 시기에 저도 많이 기사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벌쏘였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특히 말벌에 쏘여서 좀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그 성묘를 가시거나 벌초를 할 때 주변에 벌집이 있다든지 벌집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벌은 어두운 색상의 공격성을 띠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에 어두운 색상은 피하시고 또 벌을 자극하는 향수라든지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밝은 색을 입어야 좀 괜찮은 건가요? 밝은 색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벌에 쏘였을 때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선 벌집을 건드렸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몸을 숙이신 다음에 그 지점을 천천히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그 침을 억지로 손톱이나 핀셋 등을 이용해서 빼내려고 하시다 보면 더 깊숙이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같은 그런 평평한 것들로 밀어내면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서는 소독약이 없다면 깨끗한 물로 이제 세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얼음 찜질을 통해서 이제 통증을 좀 완화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할 경우에는 119에 즉시 신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철에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봄이나 여름, 겨울 이때도 특히 유독 많이 나타나는 사고들이 있죠.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나요? 봄에는 이제 농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병충해를 태운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들 논밭을 태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티 같은 게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 번지거나 그러한 농작물들 소각하실 때 그러한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겨울쯤 되면은 또 화목 보일러라고 해서 이런 주택이나 그런 화재들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안 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가끔 막 그냥 이 동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조심만 하면 안 났을 건데 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사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현장이건 저희는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이라도 돌아가신다면은 그것만큼 심리적으로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고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명 피해는 더더욱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게 그게 바람입니다.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겪고 하면은 진짜 힘들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푸시나요? 이런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덜어내고 하는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이제 기자로서 많은 걸 보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힘든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이런 거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뭐 따로 프로그램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들 해소를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저희 소방서 자체적으로 이런 큰 충격이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그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소방서 자체적으로 이제 힐링 캠프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몸적으로 힘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다 지원해줘서 이제 심신 안정 프로그램 네.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2박 3일, 뭐 3박 4일 등 이렇게 가서 힐링하고 오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좀 근무가 좀 다른 일반 직장인들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근무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는 3조 1교대로 네. 24시간 하루 당직을 서고 이틀 비번으로 쉬고요. 또 24시간 당직 서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3조 1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은 아침 뭐 몇 시, 7시부터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잠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시나요? 잠은 거의 안 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저희 항상 출동 대비해서 늘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틈틈이 체력 관리하고 예, 자기 본인의 체력을 최대한 현장 나가서 저희가 지치면 안 되니까 네. 예, 늘 체력 관리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막 드라마를 보면은 막 밥 먹다가도 막 뛰쳐나가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많나요? 네, 저희는 출동에 걸리면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큰 뭐 화재 현장이라든지 그러한 출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늦어버리면은 저희가 자칫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저희가 못 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실 준비된 질문 외에도 다양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 뭐 소방관님 사이에서 뭐 금기어라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만약에 출동이 너무 없다고 해서 와 오늘 왜 이렇게 출동이 없지? 네. 아 오늘 너무 조용한데? 이런 말은 오히려 금기시되고 있어요. 그런 오히려. 말을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꼭 출동이 걸리고 그 출동도 약한 출동이 아니라 좀 힘든 출동, 화재라든지 그런 출동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어떤 말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거는 제 스스로가 안전에 둔하거나 이제 익숙해져서 위험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나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설마 그렇겠어? 라는 그런 안일한 감정이 작은 사고로 시작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성숙한 국민의식을 길러서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킨다면은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라든지 운전 시 안전벨트를 꼭 매자 아니면 건물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자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면은 안전사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좀 대형 사고에 속하는 게 있었나요? 제가 천안에 있었을 때는 해태제가 네. 화재랑 화재가. 또 뉴스에서 보셨지만 쌍용동 네.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딱 그때 근무를 네, 하셨던 제가 거예요? 네.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진짜 지하주차장에 딱 갔을 때. 그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아예 어두워서 아예 앞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배풍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고 그다음에 저희 대원들이 투입했을 때는 차에 그을음 같은 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 안에 내부 이제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색을 해야 되니까 차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희끼리 암묵적으로 이제 X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유리창에. 네. 그러면은 이곳은 확인했으니까 다른 곳을 확인하자.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수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이상으로 좀 소방관 분들과 함께했던 신통방통 당진통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또 우리 기사에 그리고 영상에 남길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6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벌도 조심하시고 보름달 보면서 남은 한 해 소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가위 큰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